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의 태율, 황성남 행정사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던 그런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기업의 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변에서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을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증도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 의구점을 좀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기업 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뭐라는 거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죠. 명문상 나와 있는 거 잠깐 읽어드리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해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 두 가지를 1+1을 하는 이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그러면은 큰 뜻에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이 그러면 할 수 있느냐? 그 유흥 관련된 이런 향락 이런 관련된 업종만 아니면 어떤 업종이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인증은 일자리 창출형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라든지 혼합형이라든지 지역 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의형 육성 하는 이런 형태는 5가지 형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 회사가 어떠한 사회적 그 가치 창출을 하고 또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는 형태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받느냐. 첫 번째, 기업의 구조적으로 법인의 구조적으로 어떤 과정의 일련의 준비를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관찰하게 되면 1차 컨설팅 기관에서 먼저 컨설팅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완료가 됐을 때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평가한 이후에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은 이익을 창출하는 게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익을 창출하는 이 회사로부터 국가가 가지고 있던 복지, 어떤 행위를 조금 더 부여를 해주는 거는데 그냥 부여를 해주는 거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이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재분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사회적 기업의 진정한 의미라고 보면 되고요. 인증하는 데 있어서는 총 한 8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형태. 개인 사업자는 어렵고요. 법인 사업자만 가능하고 상법상 주식회사부터 해서 법인 회사도 가능하겠지만 비영리 재단도 가능하고 재단 사단 민법상 법인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조직 형태는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1명 이상 유급 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에 따라서 내가 인증받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서 조금 인원수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최소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라는 건 돈을 받고 근로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근로자의 또 진정성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 우리가 통상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기준은 갖춘 최소한 1명 이상은 채용한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기준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은 말 그대로 이 기업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려고 하느냐라는 취지인데요. 인증받는 방법이 한 5가지 정도 형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일자리 제공형. 이 얘기는 취약계층, 즉 55세 이상을 그 법에서는 고령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고령자를 채용해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장애우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취약계층이라고 정의가 내려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인원을 채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을 얼마큼 더 많이 채용해서 생산활동과 이런 경제활동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게 바로 일자리 제공형이고요. 두 번째, 사회 서비스 형태라는 것은 사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사람을 고용을 늘리는 것은 일자리 제공형이 되겠지만, 사회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서비스가 있죠.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를 해결해 준다든지, 그 다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내 매출 대비 얼마큼을 30% 이상 하고 있다라면 이러한 형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혼합형이라는 것은 일자리 제공과 혼합, 사회 서비스 이 두 가지를 혼합할 정도. 그래서 각각 매출 대비 얼마큼, 내가 가용한 인력 대비 몇 명을 더 창출했느냐, 이런 비율을 나눠서 인증을 받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 어려운, 정량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그 가치를 발견해내고 이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그것도 가나 다 형태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지만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거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인정이 가능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사회 공헌형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인적이나 물적 이런 거 자원, 이런 걸 활용해서 인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시골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 특산물들이 있으면 특산물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판매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그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이런 형태로 인증받는 형태도 있고요. 네 번째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데서 임원진과 경영진이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해관계자, 나 외에 회사 외에 관계없는 타인과 같이 협력하고 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근로자와 협력해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영업활동에 대한 이제 수입 구조. 이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해주는 데 있어서 기업이 국가의 지원만 받고 사실적으로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이 안 되는 회사라면, 국가에서의 지원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활동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 기업이 어떤 제품을 재화 용역을 제공해서 어떤 수입이 있는 매출이 발생하고 충분하게 내가 노무비를 지급하고도 어느 정도 남는 회사, 이런 회사를 선발하겠다는 그런 기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법인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사적 자치주의에 의해서 정관이라는 게 만드는데요. 이 정관에 그걸 반드시 명시하라는 겁니다. 몇 가지 정관은 기본적으로 한 14가지 정도 명시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명시를 함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관이 공증도 되고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평가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그 정관 내용 중에 혹시라도 이 사회적 기업을 내가 그만두거나 회사를 폐업하거나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다짐을 다시 한번 정관에 명시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 대해 평가를 하고, 무엇보다도 현장 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뭐냐면 대표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7가지의 과정에 대해서 대표자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고, 내가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으면 어떠한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고 실제로 이런 그 사회 문제와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 의지가 반드시 밝혀두셔야만이 상당한 가점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업 활동들이 꾸준히 되고 있고,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활동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지원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체계화가 되고 사실상 특별히 꼭 필요한 기업의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약 한 500개 정도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됐는데, 그 중에 현재 살아있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인증은 더 많이 됐지만 한 80% 정도가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 정도 됐었는데 이게 지금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상생하고 살 수 있게끔 국가에서도 많은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대해서 가장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눴어요. 4가지 정도로 지원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으면 좋은 점들,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총 4가지 중에, 첫 번째, 고용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일자리 창출형이든 뭐 어떤 고용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라고 봤을 때, 고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4대 보험료, 우리가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이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판매에 관련돼서 사회적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판로, 대부분 사회적 기업 인증받는 기업들이 좀 열악한 기업이 많고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판로도 개척하고 인건비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 사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럼으로써 내가 거의 남는 이윤을 이렇게 사회활동에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많이 인증을 받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럴 때 판매에 관련돼서는 사업 개발비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구축하는 데서 시설비, 운영자금도 뭐 융자도 되겠죠. 그러면 각 시도 조례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선구매 지원에 관련된 법령들이 있는데, 그에 관련돼서 각 조례로 또 관공서들은 사회적 기업의 물품에 대해서 일정 비부는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해라 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이건 뭐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게 의무사항으로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권고, 그래서 좀 발빠른 지자체들은 조례로서 제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관리의 측면에서는, 관리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좀 소기업과 열악한 기업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도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과 또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세제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사업 개발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게, 메리트가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은 인증받으면 3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2년간 거쳐서 또 이렇게 감면해주는 50% 감면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한 5년에 걸쳐서 어떤 세액적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고용도 했고 판매도 확장되고 이제 관리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러면은 시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사회 활동도 많이 늘어나고 환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건 이제 확장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확장해서 어떤 뭐 지점도 갖추고 시설도 갖추고 하게끔 좀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설을 취득하든 뭐 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세제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시설이나 융자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리로 융자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국가 재산으로 있는 토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10대 임대나 또 구매를 하는 데도 용이하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의 가치가 있고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이 모태 펀드를 또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펀드를 구성해서 투자도 받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는 그런 기업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략하게 지금 사회적 기업 인증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인증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오늘 사회적 기업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회적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 오너의 마인드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한 것보다도 실제 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해서 어떤 환원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취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뜻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사업하는데 좀 제한이 된다라면 이런 제도를 운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사회적 기업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시간을 만들어서 실무적으로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